디자인을 다시 시작하며 라는 세션으로 오늘 GTL 발표 시작하게 된 노건우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최근에 기획자의 꿈을 꾸기도 하고 있는 노건우라고 하고요. 현재 개원예대라는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뭔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에 들어가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과 기획을 다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대회에 나가서 정관상을 따는 좀 영광을 보기도 했고, 이거 2017년이 아니라 2022년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좀 군대에 있을 때 다시 또 열심히 살아서 그 공군 창의혁신 해커톤의 장려상도 따고 앱잼을 자주 나갔었어요. 청소년 때 해커톤 많이 나가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봤던 인스타 게시글에 있는 디자인을 제가 검수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어쩜 질문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 질문 카드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이제 저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의 작업물은 만나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료증도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디자인 시도들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실 나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제 사실 만나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디자인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예술적 방법론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과목명에도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예술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소통을 하는데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를 어떻게 쓰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조형이나 사진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뭘까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좋다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비성이 우수한 거. 예뻐야 됩니다. 일단 보기 좋아야 돼. 그래서 비주얼이 좋다라는 말을 디자인이 좋다는 말에 혼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쓰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술은 전 약간 뭐라 생각하냐면 그냥 내 사고관을 그냥 막 흩뿌려. 그러고 난 이렇게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막 그 예대 다니신 분들 좀 더 심한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신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와,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디자인은 산업이잖아요.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는 디자인은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전 쓰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회가 그 의도에 공감하고 호응해야 된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제 디지털 디자인에 있어서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쿠팡이 이제 과징금 두들겨 맞고 그러고 있죠. 그것도 이제 디자인 윤리를 최근은 아니에요. 사실 좀 된 얘기인데 이것도 디자인 윤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도 이제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디자인은 대체로 좋은 비주얼을 가져요. 하지만 좋은 비주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디자인이냐? 라고 하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노건우의 첫 번째 흥망성쇠, 첫 번째 페이스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접할 때는 막 2014년 이랬대요. 그때 컴퓨터를 배우려면 컴퓨터 학원을 갔던, 뭐 지금도 코딩 학원 있겠지만 그때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프로그래밍 하려면 C를 해야 돼요. C를 하고, 뭐 그때는 파이썬이라는 것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되는 시대였고, 막 검정 화면에다 막 CLI를 막 만들면서 막 덧셈하고 포인터하고, 저는 포인터의 벽에 이제 부딪힌 그런 좀 여러분들보다 좀 약간 수학적 능력이 살짝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 주변에서 이제 포토샵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첫 해커톤이나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미미한 이제 UI, UX적 지식을 통해서 화면을 만들면서 그런 성장 아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해커톤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아이템이었어요. 이게 약간 제 시작이라서 들고 왔는데 약간 조촐하죠. 요즘은 확실히 디자인 역량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상향화 됐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담당했는데도 이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물론 해커톤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수상도 해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거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앱잼에서 상을 한 두 번 정도 탔어요. 물론 앱잼에서 이렇게 상을 따기 전까지도 한 두 번 정도 팀에서 개발 역량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도전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전만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개발이 안 나오게 돼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고 사실은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도 이거를 저는 꼭 완수시켜 보고 싶어서 약간 cap사를 여러 번 돌렸습니다. 약간 랜덤을 여러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상을 따보게 그런 이제 프로젝트 완수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주니어 소프트웨어 성작대회라는 삼성전자의 대회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졌는데 대회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제 친구의 학교가 급식이 상당히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프로덕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2016년 당시에 이제 저희 한 디자인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만들었던 결과입니다. 이게 넥서스 5가 있는데 이 당시에 최신 폰은 이거였었어요. 이런 디자인을 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시점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디자인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뭐 그렇게 대단한 학생도 아니었었고요. 그냥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 보고 그거의 사이클에서 얻게 된 약간 미미한 미립자 팁 같은 걸로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고 이제 미국까지 삼성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모든 거를 비행기값부터 해서 보내주는 그런 상당히 귀한 과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잘 나갈 것 같고 막 엄청난 인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뭐 제가 그런 데라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을 땄을 때 되게 중요했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성과가 너무 좋긴 한데 이 성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거가 그렇게 중요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지인들과 대회를 나가니까 이런 큰 대회 상을 따게 되면 저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압박되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다는 약간 저는 졸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자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제 그릇이 이 성과를 바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좀 쓸데없는 객기를 많이 부리려고 했었어. 이 당시에 약간 새로워지려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실을 키워야 되는데 뭔가 자꾸 킥을 보여주려고 해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에 비해 너무 큰 성과에 방황하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 왜 샀냐면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뭐 지금은 AI로 뭐 달리로 같은 이미지 뽑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스톡 이미지라는 지금도 스톡 이미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스톡 이미지를 내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나 생각했었으니까 그때 내 자신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물어봐 그랬던 시절이라서 카메라 미러리스 샀습니다. 상금을 털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 렌즈가 카메라에서 가장 저렴한 게 어떻게 보면 바디가 가장 저렴하고 이거에 대한 내가 원하는 사진, 내가 원하는 줌으로 당겨서 이 정도 초점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아, 이게 학생으로서 말이 안 되는 스킬이어서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그 당시 뭐 그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이제 프로그램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에서 막 원격으로 촬영 셔터를 누르면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뭐 그런 객기를 부려보면서 막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찍먹을 시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좋죠. 너무 좋은데 이 경험에 할애할 내 시간적 물리적 리소스는 한정돼 있다는 걸 좀 모르고 그냥 일단 새로워져야지 하는 외부의 시선과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내 자신도 메타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경험에 할애할 내 리소스는 한정돼 있다는 걸 모른 채 저는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스택이라는, 지금 이것도 사라졌어요. 되게 요즘 이런 청소년 행사가 많이 사라지는 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SK에서 하는 되게 큰 앱, 청소년 앱 개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클로즈업이라는 앱과 IoT 서비스가 합쳐진 이런 아이템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만들었던 디자인인데, 이때 이 디자인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 저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기획도 탄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만들 건지, 당장 이 옷을 스캔하는 데 있어 AI 비전 AI였을 거지. 지금은 AI가 API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너무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 뭐 AI로 뭘 하겠다. 그 당시는 AI라는 말도 안 썼던 막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막 텐서플로우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었을 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공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친구가 심지어 개발을 잘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두를 못 내가지고 약간 기능 공수 산정이나 이런 거에 모든 게 미숙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디자인도 잘하고 싶어서 기획도 잘하고 싶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잘 만들고 싶었던 탓에 방향을 못 잡고 디자인도 몇 개 못 만들고요. 그냥 이런 디자인적 시도를 하면서 기능도 잘 뽑고 싶어 했던 저의 흔적입니다. 물론 지금 봐도 재미는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했던 UI들이었습니다. 이때 2017년도에 나왔던 앱들이랑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편일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2016년에 너무 큰 성과를 얻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과가 성취가 아닌 거잖아요. 성과가 성취가 아닌데 나는 이미 다 이뤄냈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 뭔지도 방향도 못 잡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하고 덜 힘든 부분을 공부하고 그런 거짓된 성취를 얻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니까. 왜냐면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게 불안하거든.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내 팀빌딩도 못 할 것 같고 모두 앞으로 못 나아갈 것 같거든. 왜냐면 실제로 이런 수상을 한 개 하게 됐을 때 팀빌딩이 굉장히, 그 다음 해는 정말 잘 됐었어. 그게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역량 내가 키우는 걸 회피하고 있지. 왜냐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거는 좀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약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 잘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잘 못하는 부분을 더 해야 이제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정답은 스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메타인지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메타인지란 말만 한 앞으로 한 20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보올림피아드 공모 부문과 스택이라는 큰 대회 두 개, 뭐 짜잘한 것도 단잔발에 나갔지만 이 두 개의 대회가 코어였어요. 하나도 수상하지 못하고 이런 무관의 해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당금질할 용기와 각오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성과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바깥에서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컴포트 존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내가 어딘가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전 세계 랭크를 쫙 했을 때 내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겠지. 그거를 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못한다는 걸 알고, 게다가 디자인은 좀 피드백이 혹독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이 항상 혹독해요. 그 마디아님이랑 유튜브 채널을 봐도 이제 되게 막 털어내시거든. 물론 그런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불구하고 마음은 아프잖아. 나는 내 작업물은 뭐 당연히 개발하시는 분도 그렇겠지. 내가 만든 작업물, 내가 만든 자식 같은 건데 이제 어떤 이제 막말로 어떤 유튜버가 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색깔 왜 이렇게 써요 하고 하면 난 마음이 아프지. 나는 내 성심성의껏 만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를 피하면 안 피해져요. 이게 피한다는 말이 성립하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는, 내가 어떤 걸 성취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성취했다는 느낌, 그거는 성과가 맞아요. 하지만 그 성과가 얻었다고 꼭 성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기획이라든가 아이디어를 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았을 뿐인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좀 제 타입은 킥이 잘 나오는 타입이에요. 네, 물론
이거는 지금도 있는 제 관성인데 저는 kit만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능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재능이라는 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 킥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적극성을 보게는 해주지만 그것까지 들어가 주진 않으니까 내가 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리게 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고민을 해야 돼. 이게 약간 그릿이라고도 얘기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성장을 하려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왜 일을 지금 하기 싫은지 아니면 내가 왜 이걸 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작업물, 어떤 대회 나가고 싶어.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라는 동기가 저는 무한하지 않다 생각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순간이 저는 왔고요. 그리고 그 약간 관성에 의해서 그냥 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달릴 방법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북극성까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자그마한 성과는 잃어버렸어요. 제로로 돌아올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굉장히 나 약간 저는 살짝 인정할 수 있게 저는 약간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제 잘난 맛을 살았거든요. 약간 나는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거는 더 고통스러워. 그거를 그 약간 기분으로 살아온 거에 업보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는데 이거를 어쨌든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일을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나마 내가 해왔던 일 중에서 그나마 제일 즐겁고 제일 잘하는 게 일인데 해야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월이 많이 지나요. 좀 텀이 깁니다. 군대를 가야겠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전 그런 때 갔어요. 근데 디자인을 저는 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인맥은 나는 디자인을 계속하고 뭐 앱 디자인 맡겨주면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는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로라고 얘기했는데 제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한 1, 2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기회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 인맥을 한 세 달이 걸쳐 타고 가서 공군 차학경진대라는 굉장히 큰 이제 군대 이 사회에 쓰여질 인재가 할 일이 없어서 갇혀가지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회 수준도 높고 질도 좋고 상당히 상 따기도 힘든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저는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쪽에 이제 데모데이를 해봤던 친구 지금은 약간 이 팀장 친구가 모든 대회를 거의 창업 예산을 싹쓸이 하는 그런 친구와 아마존 출신의 또 다른 팀원과 이제 저와 다른 분들과 이 행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과분한 인맥과 함께 했죠.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거는 저는 이런 전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는 이제 제조업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AI 개발 솔루션을 만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방법을 저는 창업경진대 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게 됩니다. 이거 약간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숫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숫자로 세워야 되냐면 잘못된 숫자라도 있어야 그거를 가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아마 사업계획서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경험하고 느낀 거는 저는 이토록 치열한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정을 내가 아이템을 기획하면서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러진 않았던, 솔직히 저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레퍼런스들을 저희 팀 슬랙에서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설득력을 심사위원분들께 올리기 위한 그런 치열한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이제 연등하고 막밤 쪼개 가면서 이제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팀원들과 일을 하니까 전혀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긴 한데 그냥 힘든 거는 맞지만 힘든 걸 잊게 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 유능한 동료들과 일해본 것이 저의 시야를 넓혀줬고 이런 것을
이런 이제 협업의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도전하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맥락이 일치하는 거죠.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완수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대회를 한 개 더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이라는 이런 행사를 나가겠는데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이라는 게 상당히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커톤이라는 말만 듣자마자 우리 팀은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온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커톤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그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이제 무릎에다가 망치 툭 치면 탁 올라오는 것 마냥 해커톤 탁 치니까 아 개발해야 되는구나 야 당당당당 레퍼런스 뭐야 빨리빨리 니존성 개 깔아 개 깔고 일단 기술은 우리 뭐 리액트 할 수도 있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 할 수도 있고 죽여요 뭐 기술이고 디자인이고 뭐 장난 아니에요 다 뭐 할 거고 우리는 그것도 만들 거고 막 서버 뭐 스파베이스를 할 건지 파이어베이스를 할 건지 막 이런 미친 듯한 말도 안 되는 것들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말도 안 된다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이거에 이제 혼나게 되냐면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때 사실 이 본선만 나가면 이 본선 경쟁률 10대 1이었단 말이에요. 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상을 했는데 사실 마냥 기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전에 했던 실수랑 맥락이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대회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심지어 심사 날에도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노트북이 있어. 제 컴퓨터로 웹스톰 켜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면 안 될 행동이었던 거죠. 가서 이 아이템으로 탈탈탈탈 펼리죠. 그런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팀장이었어요, 당시에.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약간 내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뭐 상을 따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공군 창업경진대회라는 행사를 나가게 돼요. 이 공군 창업경진대회라는 거는 또 나가게 되는 제가 팀장을 했고 나머지 두 명의 친구가 이제 같이 하게 돼요. 제 친구의 친구가 서로 제가 제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그 22년도에 경험했던 직전 연도에 이제 함께 했던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만든다. 이거는 약간 기존 AI를 통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 제가 이제 행정병이었어가지고 되게 손목이 안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스트레칭 루틴을 AI로 제공을 한다는 걸 기반으로 했던 것처럼 뉴스 엄청 찾고 근거 엄청 찾아가지고 숫자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두 번의 대회로 실패하고 깨져가지고 어땠을까 결과가 되게 잘 나왔을 것 같죠 막 근데 본선 진출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직전 행사보다. 그 공군 해커톤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잘하지는 못했고 공군 차학경진대 2022년도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본선도 못 갈 정도로 했냐면 저는 본선 보내줄 정도는 했다 생각해요. 근데 본선 진출하지 못했고 다만 저는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좀 아쉽긴 할 수 있습니다. 좀 열심히 좀 더 알아줬으면 했지만 저는 후회는 거짓말 안 하고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시장조사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은 내 것을 만들었고 지난 세월에서 비롯된 실수 없이 좋은 동료들과 원없이 달리고 이걸 잘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야 해커톤이라는 올해 1월에 했던 해커톤인데 여기 흡스에서는 이제 저는 흡스가 아니긴 하지만 뭐 경롱님만 열심히 나가가지고 했던 행사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만들어 나갔는데 이 운영진 리드분과 코어 멤버들 가깝게 30명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읽던 책이 이제 조수용 그 이제 JYH라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죠. 옛날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굴지의 IT 기업에 다 거쳐가지고 조수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든 일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저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고민들과 생각을 그분들이 정리를 해줘서 그 다음에 페이지까지 보여주는 이제 너의 생각을 모아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저로서는 거의 성경에 가까운 책에 가까워서 저는 책을 돌려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돌려보면서도 너무 공감을 하고 밑줄도 엄청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상식이 있으면
정성이 있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제 상식을 통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식을 통한 기획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나와 타인의 경험에 대한 깊고 세심한 관심이라는 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커톤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봤는데 이 도면을 보고 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행사장인지 또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록님과 이제 그 건국대 리드님과 함께 저는 건국대 가가지고 이제 오프닝 한 행사장과 이제 실제 해커톤 행사장을 걸어 다녀보고 막 여기 어떤 현수막 갈 건지 어떤 배너를 걸어서 동선을 어떻게 짤 건지 같은 행사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행사를 열 때는 그 시작하는 데에서 11분 걸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 그리고 발표할 때 되면 또 11분 갔다가 저기서 또 해산해야 되면 저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커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진짜 그냥 누워만 있어도 힘들고 밤새면 진짜 내가 몸 구경을 누리겠다고 막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간 저는 이제 해커톤을 많이 나가는 봤으니까 이게 좀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의 경험이 없었으면 엄청난 도사 레퍼런스 찾고 막 엄청 고생했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 자신 없는데 밤새고 11분 걸으면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이 보통 길도 아니고 추운데 그래서 깊은 경험에 대한 정보는 좋은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깊은 경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모으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을 만들 때 이 설계대로 한 안 된 것도 한 80%에서 90% 정도는 사전 답사를 한 결과 사실 이 동선이 좀 복잡했던 동선도 이제 배너를 어디까지 생각도 해서 약간 그 당일에는 혼란 없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동선을 짜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행사장 입장을 할 때는 거기는 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층 행사장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대회장 입장이라는 이 배너는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밖에 나갈 일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의 역할을 잘 할수록 이제 스태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 이런 얘기해요. 사람을 쓰는 거를 가장 그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개념은 외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스태프의 공수를 대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잘 고려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찰을 만들었어요. 해커톤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명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해커톤 가면 이제 막 명찰 막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인스타 올리고 그러면 이 해커톤의 얼굴은 곧 명찰인 거예요. 가장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볼 디자인이고 나도 항상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찰 디자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가 예전에 호텔을 갈 일이 있을 때 호텔에 가면 이제 내 호시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종이에다 적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해커톤이 한 큰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 한 호실이 분산돼서 한 8개가 정도가 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적어줍니다. 위에다가 이제 맨 끝에 그 검정색 배경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몇 조의 자리가 몇 호인지를 보여주는 부분과 이제 대략적인 시간표, 모든 시간표 내용도 보여줄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어차피 그 안에서 있으면 뭐 다 저녁 시간이고 왼쪽 시간 다 공지를 해주니까 또 간단한 공지사항과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험과의 연결은 창의적이고 그걸 기반으로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거에 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창의적인 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은 편리하면서도 또 예뻐야 되고 약간 저는 편리하면서 예뻐야 된다는 건 되게 대립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창의적이어야 되냐면
산출물이 돋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걸로 우리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이요. 돋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받으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산출물은 본질적 해체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커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해커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로그인 창부터 먼저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의 시작은 로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해커톤 발표 시간 아시겠지만 영상 올리는 거 2분 막 이러면 있는 것도 자르고 배송 넣어서 잘라야 되는데 이 로그인 하나 구현하고 로그인 구현하려고 하면 뭐 파이어베이스, 스파베이스 붙어가지고 만들면 뭐 요즘 금방 만들겠죠. 금방 만들겠지만 이 보지도 않을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싱글 페이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약간 개발로 비유를 하기도 저도 약간 개발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개발자님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싱글 페이지 만들 건데 뭐 이거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 캡처는 참고로 토스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제이슨을 캡처한 걸 뿐인데 이런 식으로 싱글 페이지 만드는데 막 이존성 다 깔아. 근데 물론 현대 컴퓨팅 파워는 정말 크기 때문에 이존성을 엄청 깐다고 해가지고 막 못 돌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가에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창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싱글 페이지나 해커톤에 쓸 건데 엄청난 이존성부터 깔고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편리한 건 맞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결과물이고 똑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산출물이란 건 무엇이냐면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창의적이라고 해서 디자인만 독특하다고 해가지고 창의적인 걸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찰을 만들 때도 이 명찰의 숫자에 그 동호수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데브레이를 협조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데브레에서 결과물을 늦게 갖다 주면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창의적인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맥락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킬은 트렌드에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마치기 위한 수단으로 스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업계라고 하면 프론트엔드로 생각하는데 프론트엔드가 뭐 저 지인분께 들은 건데 지금 옛날에 뭐 리덕스를 상태 관리를 해서 썼지만 지금도 아시는 분의 말씀 따르면 리덕스는 뭐쓸 필요가 없죠. 리액트에서 워낙 잘해주니까. 그래서 다만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그러지만 본질에 대한 사고 역량은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아니면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개인이나 조직의 적극성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면, 모두가 이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결과물도 나오고요.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본질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끼지는 말라 할 수 없지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거에 대해 옛날에 신용카드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이었죠. 양각에다가. 이 신용카드에 왜 양각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가 압인 결제라고 해서 진짜 막 긁어서 결제를 카드에 긁는다는 표현이 마그네틱을 긁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종이를 깔고 긁으면 숫자가 적혀요. 그리고 전화기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 거고 저장이라는 건 디스켓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이 전화기, 신용카드 디스켓, 그리고 디스켓을 담는 저장 버튼은 당시 시대상을 담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디자인이 어때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걸 시대의 변화에 맞춰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이렇게 화면만 있는 걸 바뀌었고 신용카드는 이제 뒤에 숫자가 있어도 되고 막 양각 없어도 되고 이제 긁어서 결제하는 분들은 없죠. 그러고 이제 저장 버튼이 디스켓이라는 것도 이제 모르는 세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아이콘을 쓰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해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고 창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리퀴드 글래스라는 게 나왔어요. 리퀴드 글래스가 상당히 이제 화제를 조금 애플이 AI 역량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슬픈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 리퀴드 글래스라는 거는 정말 멋지고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간 컴퓨팅에 이어서
그 어떻게 공간에 대한 개념을 뎁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디자인해 하면서 그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니까. 근데 이런 논의는 애플이 하는 디자인적인 논의는 분명히 이제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리퀴드 글래스가 디자인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프로젝트에 쓸 거야. 우리가 해커톤이라든가 공모전이 항상 여유롭지는 않잖아요. 데드라인은 항상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도 우리 프로젝트에 이게 어떨지 이런 혁신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이 작업이 우리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본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수 대비 어떤 효용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마치는 것이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는 이제 그 페이스북의 메타의 이제 파운더인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한 말인데 마치는 것이 이제 완벽한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커톤이나 이런 행사나 어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시니까 이걸 할 때 참여하는 생사의 게임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이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완주하는 이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인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끝까지 달리는 게 어디서 무너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다시 회복을 하고 이거를 어디서 가져가고 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 어디를 취하고 어디를 잃을 건지 결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완주해본 만큼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욕심이 많고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기술을 써봤어? 어떤 새로운 라이브를 써봤어? 아, 너무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야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시도들은 항상 환영받아야 될 일이지만 다만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커톤, 공모전,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임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북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향해야 될 북극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